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저희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추석 연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고 있죠.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엄청나게 지금 두드려 패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국이 혹시나 중국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미래의 잠재적인 대한민국의 삼성이나 SK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 잠재적인 추격자이자 엄청난 도전자, 그리고 미국의 정부를 믿고 엄청난 투자를 지원을 받은 중국의 반도체가 어차피 삼성과 SK를 향후 몇 년 안에 분명히 위협을 할 정도로 클 수 있는 그러한 뿌리 자체를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제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거고 조금은 길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반도체 시장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대략적으로 요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하게 지금 건드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곧 우리가 삼성이나 그리고 SK, 그리고 삼성 SK에 관련된 소부장 제도들, 소부장 기업들 있죠. 물론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만 할 그러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세계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있습니다.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작년 통계입니다. 지금 작년이나 올해나 그렇게 바뀐 건 없겠지만 메모리 4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9%, 한 30% 가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더 넓게 보자면 반도체 전체를 보면 대한민국 삼성 SK가 그 메모리 전체 시장에서 크게 봐서 한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가지고, 그리고 비메모리죠.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전체 세계 시장의 한 70% 이상 온갖 나라들이 다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SK가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지고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효자 수출 종목 중에 하나에 분류로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삼성 같은 경우에도 디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 세계 점유율 1위지만 이 점유율 자체나 그리고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초반에 장비나 그리고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 SK,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경우 거의 3강 체제죠. 3강 체제로서 거의 반도체 자체의 메모리 반도체는 거의 시장이 거의 재편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죠. 지금 양치 메모리나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후발주자로서 향후 기술적인 면은 엄청난 투자로 인해서 어느 정도 따라올 수는 있겠지만 향후 반도체 생산, 양산에 있어서는 좀 더딘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몇 년 안에는 엄청나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반도체에서 메모리 차지하는 비중은 한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메모리입니다.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의 반도체에서 한 70% 이상을 차지하겠지만 각양각색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텔이 비메모리 시장에서는 절대적인 강자고, 그리고 비메모리 중에서도 파운드리 업체 대만의 TSMC죠. TSMC가 한 11% 정도, 그리고 퀄컴 7%, 브로드컴 7%, 삼성이 한 4% 정도. 그 이외에 대다수 45%가 뒤죽박죽으로 다 섞여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지금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분야에서만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로써 지금 시총에서는 TSMC가 1위입니다. 1위. 절대적인 강자죠. 그리고 그 1위를 삼성전자가 지금 TSMC를 잡기 위해서 2030년까지 비메모리, 특히 파운드리 분야에서 1위를 하겠다고 엄청난 투자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지금 가시적인 효과도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삼성전자가 미래 메모리 반도체의 수급이나 여러 가지 불리한 면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이 비메모리 중에서도 파운드리 분야에서 대만의 TSMC를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대부분 좀 어느 정도의 지금 반도체 메모리나 비메모리, 특히나
파운드리 같은 경우 이 대략적인 걸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중국의 그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는 그 대표적인 양상이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를 실질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오늘 날짜죠.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제재를 하는 건 그냥 단순 제재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과 요약은 미국의 경제나 안보, 특히 안보죠. 안보에 엄청나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제재가 무려 4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이 됐다. 이렇게 제가 그 보고서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그 실질적으로 그 안보 경제 관련돼서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게 화웨이 대표적이죠. 통신장비 업체 5G 지금 완전히 이제 작사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 화웨이는 스마트폰이나 AP 같은 경우에 상당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상당히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SMIC 중국의 독보적인 1위 파운드리 업체죠. 이 역시 지금 제재를 실행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대한민국의 삼성, SK 그리고 뭐 DB 하이텍 같은 경우 상당히 수혜를 받을 거다, 이란 언론 발표도 있었고, 지금 단편적으로는 이 정도까지로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지금 더 대단한 게 삼성전자가 지금 SMIC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분야입니다. 비메모리 쪽에서도 파운드리의 잠재적인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죠. 삼성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엄청난 경쟁 업체였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삼성이 공들이고 있는 5G 장비 업체 같은 경우에도 화웨이 같은 경우에도 세계 그 통신 장비 5G 그 점유율 1위입니다. 이걸 건드렸다는 자체는 삼성도 또 나름대로 통신 장비 똑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지금 더 대단한 게 삼성이 메모리의 부동이 1위지만 그 메모리에 잠재적인 절대적으로 추격을 할 수 있는 그 중국의 또 반도체 업체가 있었죠. 양쯔 메모리하고 창신 메모리. 양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낸드 프레시 같은 경우로 강력하게 지금 쫓아오고 있고,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8GB DDR4 즉 D램이죠. D램으로서 엄청나게 잠재적으로 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잠재 요소가 있습니다. 둘 다 국영업체로서 엄청나게 삼성으로서 그리고 SK로서 엄청나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위협적인 업체를 미국이 가만히 안 있죠. 지금 발표는 안 났지만 조만간에 제재 대상에 오르지 않을까, 그러한 바람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미국이 중국 반도체 제재를 4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미국 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우리나라에도 뭐 위원회가 있겠죠. 근데 그 위원회라는 말이 여러분들 뭐 들어볼지 모르겠지만 정치 외교적인 그런 뭐 여러 가지 알아야 되겠지만, 그 미국의 위원회는 단순한 심의기구가 아닙니다. 이 절대적인 정책 결정기구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권한이 강요한테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 행정부 내에 속한 참모 기술로서 그 역할을 각각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2017년도에 백악관에 반도체 리더십 유지를 위한 전략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정부가 나서서 중국 기업을 견제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강력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4년 뒤에 보고서에 전략대로 지금 현재 미 정부하고 의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트럼프 아저씨가 했던 말이 아니라 미국은 4년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 생각하고 그냥 흔히 말하는 대만의 TSMC처럼 우리는 미국과 경쟁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게 곧 미국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말로 저는 들립니다. 하지만 경쟁은 하지 않지만 기술 유출도 대만의 TSMC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세계 공장이 되고 그냥 단순 생산만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아저씨는 굴기를 가지고 있죠. 세계를 다 잠식하겠다, 이런 큰 포부로서 미국을 건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언제 그 경제가 이렇게 커졌는지 그런 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지만 중국은 벌써부터 이제 미국을 건드리고 있죠. 이 잘못 건드린 이 배경이
결국에는 중국한테는 엄청나게 그냥 말 그대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죠. 미국은 겁나는 게 정말 겁나는 게 미국은 경제 안보와 관련돼서 자국의 이익이 훼손되거나 어느 정도 침범할 여지가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일본의 대표적인 메모리 세계 강국이었죠. 그 일본까지 무너뜨려 버린 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물론 삼성은 그 틈을 잘 타서 급속하게 성장한 계기는 됐지만 그러한 세부적인 경제 외교적인 그러한 세부적으로 오늘 얘기 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할애가 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그 분야는 미국이 그 중국을 반도체를 제재를 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게 준비가 됐었다는 게 가장 큰 요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보고서가 2017년 1월에 그 백악관에 보고가 됐었습니다. 이 보고됐다는 게 우리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죠. 이 보고서에서 이제 번역본을 공개를 했는데 제목 자체가 미국 반도체 산업 장기적 우위를 위한 전략 보고서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과 자유 경쟁을 주장하는 건 아니란 생각이다. 맞죠? 미국은 공산국가고, 그리고 중국은 정부의 엄청난 도움으로 인해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켜버리면 이 경제 자체를 자유경쟁 시장이죠. 이걸 왜곡을 시키고 교란을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경쟁에서 우리 그 삼성의 LCD 같은 경우에도 결국 1위 자리를 중국이 넘겨줬지만 엄청나게 저가로 엄청나게 지원을 받아서 셀이 일단 생산을 해내니까 견딜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선점을 하고 독점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 시장 자체를 흐트려 놓는 거죠. 이런 걸 미국이 가만히 놔주지를 않습니다. 이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이 반도체도 단순히 가만히 있기만 했어도 될 부분을 괜히 굴기로써 전 세계 반도체 메모리라고 절대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같이 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장비나 기술을 아예 제재를 걸어버린 거죠. 이 사용을 하지 못하게끔 제재를 걸어버리면 반도체 굴기도 어떻게 보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도 힘을 못 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안보, 국방 관련해서 이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반도체 굴기로 그 중국이 반도체를 선점을 하기 시작하면 미국으로서도 엄청나게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러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그게 아마 주 핵심 요약이 될 거고, 그 역시도 치밀하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무서울 정도로 그걸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는데, 위원회 보고서에 중국 정부죠. 중국 정부 이 공산당이 산업정책은 반도체 혁신과 미국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에 반하는 중국 정책들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벌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미국의 혁신 기술을 직접 보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역설을 하고 있었고, 최첨단 반도체 기술은 국방 시스템과 제일 중요한 미군의 군사력에도 중요하다. 반도체 중국 보급 자체는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가한다는 자체도 그냥 막연히 물론 자국의 이익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고 미국이 향후 이 위원회 보고서의 말미에 적대적인 중국 산업 있죠. 중국 산업이 정책이 미국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간섭이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를 했는데, 미국의 지도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미국의 세계 경제를 진전시키며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언급된 공고사항이 반드시 이행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의회나 정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강력하게 제재가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보고서 전략 실행에 옮기는 미국 의회 자체도 지금 실행에 완전히 옮기고 있죠. 약 3년 전에 미국 과학기술자문위회가 제안한 정책들이 지난해부터 실질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5월부터 5G 통신장비하고 스마트폰 반도체죠, 이 만드는 화웨이 자체를 제재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었고, 최근에는 화웨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중국 1위, 세계 5위 반도체 수탁 생산이죠. 파운드리 업체 SMIC에 대해서도 제재를 완전히 시작했습니다.
이 제재는 골자가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화웨이나 중국 SMIC를 통해서 미국 기술이나 장비죠 수출할 때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라 이란 얘기가 골자입니다. 그리고 향후 제일 중요한 삼성이나 SK한테도 정말 중요한 요소죠. 미래의 잠재적인 추격자 그리고 경쟁자일 수도 있는 중국의 양치 메모리하고 창신 메모리 자체도 완전 싹을 자르기 위해서 미국 제재 리스트에 조만간에 오를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으로 낸드 프레시 업체 중국 양치 메모리죠. YMTC 양치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128탄 적층 낸드 플래시 자체도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죠. 그때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로 기술이 어느 정도 올라온 업체로서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굴기가 삼성전자의 그 메모리 분야를 어떻게 방식으로도 결국엔 경쟁적으로 침범을 할 수 있다. 그러한 분야로서 무서운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양산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까지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산 수율이나 이게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위협이 되는 존재는 아니지만 이 기술 개발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위협적인 존재로서 삼성이나 SK가 나름대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그 디램 업체 그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상반기 디램 같은 경우 8기가 DDR4였죠. 34조를 투입할 정도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술을 개발한 뒤에 본격적으로 양산 계획까지 올해 계획까지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현재 수율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될지 이것도 의문은 가지만 어차피 다 두 업체가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이 두 업체가 중국 정부가 다 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상 국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 놔둘 이유가 없는 거죠. 아마 이 업체도 조만간에 아마 리스트에 오르지 오를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업계나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도 당연히 제재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즐거운 연휴에 여러분들한테 그 삼성전자, SK 향후 수혜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완전히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전체죠. 메모리, 비메모리 가리지 않고 미국의 기술이나 장비가 들어가는 모조리 아예 싹을 잘라버릴 정도로의 안보나 경제에 위협이 되는 그러한 존재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지금 그 수순을 계속해서 지금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삼성전자나 SK가 그 수혜를 당연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대한민국의 정부도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의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절대적으로 정책 비판을 하거나 이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삼성이나 SK 반도체 부분에서 약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